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해외 국내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국내 축구 소식만을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총 18억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 심층 프리뷰 살로만 뉴스로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승무패 5회차 같은 경우에는 3회차와 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총 2번의 1등 금액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설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살롱 가족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을 위해서 살로만 뉴스를 면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월요일에는 라리가 7경기 심층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수요일에는 나머지 독일 분데스리가 7경기 심층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초안픽을 잡으신 다음에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최종픽을 말씀을 드리면서 야무지고 다부진 최종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어려운 시국에 맞이하는 설날 연휴이지만 그래도 풋볼살롱의 분석 동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희망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할 수 있는 분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축구 프로토 적중 내역은 프로토 6회차에서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뒤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33.1배당이라는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들어오면서 쓰나미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유럽 축구 역시 컵 대회가 많기 때문에 이변 결과가 속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역배 결과 무승부를 조합을 해서 33.1배당이라는 나쁘지 않은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풋볼살롱은 이렇게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구매 픽을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배당 픽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래에 정배 주력 조합까지 따로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9.9배라는 나쁘지 않은 정배 주력 픽이 적중이 되면서 고배당 픽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하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최종픽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풋볼살롱의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까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의 최대 강점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는 예전부터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 구매픽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공유를 하신 픽들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멤버십 회원분들의 다양한 정보와 구매픽을 공유를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등급인 로열 등급을 기준으로 한 달에 4,990원, 하루로 치면은 200원이 채 안 되는 166원 정도의 멤버십을 가입을 하실 수 있고 프로토와 승무패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이 된 킹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990원으로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최종픽뿐만 아니라 따로 패턴 징크스 분석 자료나 이 독식픽, 이변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독식 적중을 노리는 서브픽까지 공유를 드리는 등급이기 때문에 이 승무패에서 다양한 조합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5회차 살로만 뉴스 라리가 2부 첫 번째 경기는 10번 경기로 들어온 발렌시아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앞선 라리가 4경기 심층 프리뷰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먼저 4경기 심층 프리뷰를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다잡았던 승리를 놓쳤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이나 내주면서 아쉬운 패배를 당한 발렌시아인데 최근에 2승 1무 2패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중에 컵대회가 있지만 소시에다드 역시 주중에 컵대회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소시에다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4무 1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모습이 있고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1월 달에 소시에다드 원정을 떠나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발렌시아이고 발렌시아는 기본적으로 홈 구장인 메스타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4승 5무 2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는 팀인데 원정에서는 3승 3무 5패로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홈에서 발렌시아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중앙 수비수 알데레테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한데 이 알데레테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비수라는 점에서 발렌시아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최근에 장기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었던 파울리스타라는 수비수가 이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파울리스타 선수 역시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알데레테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파울리스타가 복귀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데레테뿐만 아니라 골키퍼 실러센 선수 역시 부상으로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불가피한 것이 발렌시아이고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핵심 중앙 미드필더 솔레르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중원에서의 조율이 어느 정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발렌시아가 이 멀티플레이어인 다니엘 바스 선수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 중원과 오른쪽 측면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스 선수가 발렌시아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지만 이 유사시에는 풀백으로도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이 바스 선수의 공백이 은근히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5경기 3승 2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발렌시아와 마찬가지로 주중에 컵대회가 있기 때문에 체력 안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실점이 21골밖에 없을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것이 소시에다드이지만 원정에서 21골 중에 무려 15골을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수비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홈에서 5승 4무 2패, 원정에서는 4승 3무 3패로 성적 자체는 기복이 없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정에서는 실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시에다드의 에이스 공격 자원인 오야르사발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고 이삭 선수 역시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삭 선수가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아스날 이적설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삭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라리가 원정 경기 기준으로 3경기에서 1무 2패 승리가 없기 때문에 원정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소시에다드가 기본적으로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발렌시아를 상대로 소시에다드가 발렌시아보다 순위는 높지만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두 선수는 왼쪽이 다니엘 바스, 오른쪽이 이삭 선수인데 바스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떠난 선수입니다. 바스 선수가 발렌시아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는데 이 풀백으로도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쓰임새가 상당히 좋은 선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중원과 측면 쪽에서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이삭이라는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오야르사발과 더불어서 소시에다드의 핵심 공격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팀인 아스날 이적설이 휩싸여 있습니다.
이삭 선수가 최근에 런던에서 포착이 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아스날 이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뜨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삭 선수가 만약에 아스날로 이적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소시에다드가 최전방에 있어서 화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상대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던 만큼 5대5 매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 선수가 아스날로 이적이 된다면 발렌시아가 특유의 혼발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무승부를 주력으로 가져가고 싶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와 소시에다드는 전술적인 부분에서 전방 압박의 적극적인 부분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에 공을 들이지만 패스와 점유율 면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패스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빠른 공격 전환, 다이렉트 스피드를 올리면서 빠른 공격을 추구하는 것이 발렌시아이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을 추구를 하지만 발렌시아보다 훨씬 많은 점유율과 패스 숫자를 가져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극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5대5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력 픽으로는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2번 경기로 들어온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빅매치입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알라베스 원정에서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1승 2무 3패로 굉장히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아틀레티코 원정을 떠나서도 0대2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한 것이 바르셀로나인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핵심 미드필더 페드리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가 자랑하는 페드리, 부스케츠, 프랭키 더용이라는 이 3미들 체제가 완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영입생 공격 자원인 페란 토레스 선수가 3경기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울버햄튼의 공격수 아다마 트라오레까지 영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보여줬던 빈공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에서 6승 2무 2패, 원정에서 3승 6무 2패로 홈 고장인 캄프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서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발렌시아와의 홈 경기에서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몰아 넣으면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최근에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흔들리는 것이 수비력이 상당히 좋지가 못합니다. 특히 원정에서 실점이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홈에서는 실점이 8골밖에 되지 않지만 원정만 가면은 10골이나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또다시 원정에서 수비 불안을 노출을 한다면 이 공격 자원들이 대거 돌아온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틀레티코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발렌시아의 멀티플레이어인 이 다니엘 바스를 영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스 선수의 영입으로 인해서 최근에 뉴캐슬로 이적을 한 트리피어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 3백과 4백을 병행을 하는데, 이 다니엘 바스 같은 경우에는 3백 체제의 윙백, 그리고 4백 체제의 풀백,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를 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이 바스 선수의 합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후반기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주포 공격수인 수아레즈 선수가 올 시즌 부진한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코레아 선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고, 수아레즈 선수 역시 최근에 우루과이 대표팀에 차출이 되었는데,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오랜만에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 6승 3무 1패, 원정에서 4승 3무 4패로 확실히 아틀레티코가 원정에서 올 시즌 실점이 많이 늘어나면서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는 것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두 영입생 선수들입니다. 왼쪽이 FC 바르셀로나의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이고 오른쪽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다니엘 바스 선수입니다. 이 트라오레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황희찬 선수와 울버햄튼에서 한 수밥을 먹었던 그 트라오레 선수인데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는 토트넘 쪽으로 이적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 최종 행선지는 이 FC 바르셀로나가 됐습니다. 유년 시절에 축구를 배웠던 것이 다름 아닌 이 바르셀로나의 유스 시스템인 이 라마시아이기 때문에 최종 행선지를 바르셀로나로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라오레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돌적인 돌파가 일품인 선수인데 아쉬운 것은 마무리 능력과 크로스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발렌시아를 떠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바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활동량도 좋고 이 중원에서 중거리 슛 한 방까지 장착을 한 이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중앙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이 오른쪽 왼쪽 풀백으로도 기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최근에 트리피어 선수가 뉴캐슬로 이적을 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바스 선수로 하여금 이 측면 수비를 담당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 모두 양 팀에게 필요한 영입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선수들이 이적하자마자 깜짝 출전을 하게 된다면 이 활약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전적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이지만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홈구장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수비력이 헐거워진다는 부분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핵심 자원들이 모두 부상에서 돌아오고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바르셀로나가 의외의 선전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라리가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베티스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에스파뇰 원정에서 4대1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4승 1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중에 컵대회가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보다 체력적인 열세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아레알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3패로 근소하게 열세가 있는데 지난 10월달에 비아레알 원정을 떠나서 0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베티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확실히 공격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키르, 카날레스, 이글레시아스, 후안미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중 컵대회 여파로 인해서 체력적인 열세가 있는 것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6승 2무 3패, 원정에서 6승 2무 3패로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것이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마요르카와의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비아레알이 홈과 원정에서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7승 3무 2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에서는 1승 5무 4패로 원정고자 느낌이 강한 비아레알이고 특히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4배 이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29골이나 넣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7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는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핵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또다시 근육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것도 비아레알이 고전을 할 수도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이 비아레알이 네이션스컵 차출 인원이 많았는데 풀백 오리에 선수와 공격수 추쿠에제 선수가 네이션스컵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소속팀에 복귀를 해서 출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핵심 공격수 단주마 선수 역시 베티스전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단주마 선수의 복귀 여부가 이 경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비아레알의 핵심 공격 원투펀치입니다. 왼쪽이 제라르 모레노 선수이고
오른쪽이 단주마 선수인데 이 모레노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비아레알의 이 최전방 공격력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레노 선수가 또다시 부상을 당한 것은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 모레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시즌 초반에 단주마라는 공격수가 제 몫을 톡톡히 해줬는데 이 단주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달간 부상 여파로 경기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현지 보도를 찾아보니까 이번 베티스전을 포커스를 맞춰서 훈련을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단주마 선수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래도 화력 약화가 최소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주마 선수가 중요한 것이 지난 10월달에 비아레알이 베티스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을 때 2골을 넣었던 선수가 다름 아닌 이 단주마 선수였습니다. 당시에도 이 모레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단주마 선수가 혼자서 2골을 넣으면서 베티스를 2대0으로 제압을 했기 때문에 이 단주마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주마가 출전을 한다면 투폴로 비아레알 사이드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단주마 선수의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최근에 주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은 베티스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표방을 하고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이 패스 숫자와 점유율 숫자를 높이 가져가는 것이 특징인데 패스와 점유율을 중시하는 쪽은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비아레알보다 롱볼을 적절하게 섞으면서 이 롱볼로 기회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베티스가 한 수 위기 때문에 굉장히 난타전 구도의 이 재밌는 매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주마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면 비아레알 사이드를 투폴로 충분히 잡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단주마 선수의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베티스 단통승 쪽으로도 과감하게 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18억 원이 이월된 승무패 5회차 라리가 7경기 심층 프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수요일에 독일 분데스리가 심층 프리뷰 살로만 뉴스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